둘째로 이제 용역의 공급 좀 볼게요. 그래서 용역은 서비스예요, 서비스. 용역의 공급의 조문은 어떻게 써있냐면 계약상 원인,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이건 제외 공급이랑 똑같죠. 근데 동그라미 1번에 용역이란 첫 번째 영무를 제공하는 거,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다. 그 미용사의 미용행위, 용역인 거예요, 용역. 목욕탕에 가서 세신사분한테 때밀이를 받았다. 용역인 것이죠, 용역. 그 다음 태극 마사지에서 어깨 안마를 받았다. 용역인 거예요, 용역.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용역으로 잘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용역의 범위에 포함해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 임대 용역, 부동산 임대 용역, 부동산 임대 용역. 앞에서 배웠듯이 권리의 대여도 용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권리의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표권 등을 빌려줄 수도 있죠. 상표권을 아예 팔 수도 있지만 상표권을 잠시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용역의 공급. 상표권 팔았으면 제외 공급이요. 그래서 용역의 공급 잘 보시고, 근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적혀 있고, 용역이 뭐냐, 서비스란 뭐냐 다시 한번 나와 있어요.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 근데 이래도 용역의 구분이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부가세 시행령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4가지 사업이라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라고 좀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 2번에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건설업, 특히 중요한 게 건설업. 건설 용역 있죠, 건설 용역. 근데 건설 용역을 보시면 건설 용역만 해요. 건설회사에 자재가 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앞에서 배웠듯이 자기의 주요 자재가 전부 일부를 부담한다면 그거 제외 공급이었죠. 근데 이 건설업은 용역의 성격이 훨씬 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요 자재가 들어가더라도 이건 용역이다라는 거예요. 건설업은 결과적으로 무조건 용역 공급이요. 두 번째, 숙박 및 음식점업, 특히 음식점업도 마찬가지다요. 음식점업에서 음식 용역을 해는 게 주 업무지, 그 음식 자재가 들어갈지 언정 음식이라는 용역의 포커스를 맞추자요. 그래서 용역 공급이에요, 용역 공급. 그래서 회의크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건설업의 경우 자기 주요 자재를 부담하면 제외 공급이고, 자기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용역 공급이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아니다요. 무조건 용역 공급, 무조건 용역 공급. 그리고 음식점업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아빠곰 돈가스집에 가서 돈가스를 먹었어요. 그거 이제 용역에 공급받은 거예요, 용역 공급. 근데 편의점에서 돈가스 도시락 먹었다. 이건 제외 공급이요. 이건 제외 공급. 이미 만들어진 조리가 있는 제외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음식점업이 아닌 것이죠. 그건 소매업이죠, 소매업. 그냥 편의점이라는 거는. 그래서 음식점업, 건설업은 주요 자재 들어간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의 성격이 더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용역의 공급에 포함한다요. 그 다음에 운수업 참고목적으로 오시고, 택시 이런 거예요, 택시. 참고로 택시는 과세예요. 택시 타실 때 부가세를 떠올리세요. 아, 부가세도 내야 되는구나. 부가세 10%가 계속해서 올라가겠구나. 버스 타시면 면세예요. 심야버스를 타세요. 그 다음 6번을 보시면 6번에 좀 체크해서 중요해요. 그 다음 이 14가지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 다행히. 근데 체크한 것들은 중요하니까 꼭 보시고, 6번 보시고. 부동산 임대업에 좀 힘있게 볼게요. 부동산 임대 용역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만, 다만 두 가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예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의미는 부가세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예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서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겠다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유리한 규정이겠죠. 부가세 과세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정체상 혜택을 줘야 되는 업종 두 개예요. 기억 보시면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염전, 임대업. 그래서 농촌이나 어촌 등의 정책상 지원인 것이다. 아예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래서 원래는 전답도 부동산에 해당되고 그걸 임대하고 있을 때 과세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제외해서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니은 특히 중요한 데 있어서 올해 신설됐어요. 니은은 올해 신설된 내용이다. 유개정상.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라는 표현이 특히 중요해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이라는 부동산상의 권리가 있어요. 지상권이라는 부동산상의 권리라는 게 있어요. 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은 원래 부동산상의 권리를 임대하는 용역이지만 정책상 차원에서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하겠다요. 대표적인 게 땅을 빌려주는 건데, 땅 위에 뭘 설치하도록 빌려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지상권의 대여라고 할 수 있는데,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전봇대 설치 이런 걸 허락해 주는 거예요, 국가한테. 그런 게 부가세 과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데 이 규정이 더 중요한 건 소득세에서 다시 한번 나와요. 그 소득세에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소득세에서 부가세는 이랬었죠 라고 했을 때 대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득세에선 또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잘 보시고, 오른쪽에 뉴 개정사항에 동그라미 치시고 복습할 때 읽어보세요. 이것도 개정되고 올해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 제도의 취지도 한번 읽어보시고, 세부 사항 한 줄만 좀 체크할게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그래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렇게 시행령에 규정이 있지만 이거 빼고도 되게 복잡한 업종들이 계속 신설되고 있기 때문에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있어요. 따라서 그때는 어떻게 재화인지 용역인지 판단하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 사업 분류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그 업태에 따라서 재화인지 용역인지 보겠다는 거예요. 한 줄 정도 보시고, 주로 옳은 말로 나겠죠. 이런 거는 이런 걸로 틀린 말로 이렇게 쪼잔히 구성하진 않아요. 그때 양가로 이번에 이제 용역의 공급의 범위를 보시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원인, 법률상 모든 원인에 포함하는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번에 영물을 제공하는 것, 동그라미 번에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물을 제공하는 것의 구체적인 성격은 인적 용역의 제공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용실, 뭐 세신사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 좋다. 안마사. 근데 비고를 하나 보시면 고용 관계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원래는 용역이죠. 근데 이건 용역의 공고를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저번 시간에 살짝 배웠는데 사업자 중에서 독립성 요건이 없다 그랬죠. 납세 의무자의 사업자에서 독립성 요건이 없어요. 근로자는 종속성 성격이요. 그 다음 두 번째,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는 것. 첫 번째, 시설물, 재화를 사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부동산 임대업 체크하시면 좋아요. 부동산 임대 용역인 것이다. 네, 오른쪽 보시면 전답 등의 정책성 목적으로 용역 범위에서 제외하는 게 있고, 올해 신설돼서 하나 더 들어왔다.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 그것도 부동산 임대업에서 제외해요. 그 다음 권리의 대여도 용역의 공급이고 권리의 양도는 제외 공급이요. 항상 비교하시고. 네, 오른쪽 비고 이 문구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산업상, 과학상,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줄여서 노하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 그래서 백종원이 고물식당에서 본인의 음식과 관련된 그 노하우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거 부가세 버스는 사실 용역의 공급이에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근데 한 가지 좀 응용해 볼까요? 이러한 노하우를 제공하는데 공짜로 해줬어요. 공짜로. 그거 공급이다 아니다? 아니다요. 용역의 무상공급 원칙적으로 공급이 아니에요. 그 다음 앞서 강조했던 내용들이 여기 도표에 좀 정리가 돼 있다. 그래서 가공이나 건설의 경우에는 다음에 표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판정하는데, 원칙은 가공계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공가역 중에서 자기의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요게 체크를 하세요. 즉 가공만 해준다. 그냥 물건만 뚝딱뚝딱 만들어준다. 그건 용역의 공급인 것이다. 그건 용역의 공급인 것이다. 그러나 아래쪽에 자기의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 인도받은 제자에 가공해서 새로운 제자를 만들었다면 그건 재화의 공급이요. 그래서 가공계약은 용역이 될 수 있고 재화의 공급이 될 수 있는데 자재의 부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요. 항상 꼼꼼하게 좀 보시고. 그 다음 예외.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무조건 용역연금. 얘는 용역의 성격이 너무 짙다.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건설업 아래쪽에 음식점이라고 좀 적어두세요. 음식점은 또 마찬가지. 얘는 자재 주요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용역연금. 무조건 용역연금. 양가라 3번 대가의 수반의 별표시. 대가의 수반의 별표시. 지금 어디 공부하고 있었냐면 용역의 공급 파트 보고 있었죠. 근데 앞서서 배운 건 뭐였죠? 재해공급. 재해공급 목차에서 대가의 수반을 본 적이 없어요. 용역의 공급만 지금 현재 써져 있다.
재공급, 용해공급 차이 지금 요거 이제 나왔어요. 무상공급의 차이가 여기서 배우는 것이다. 무상공급. 지금 무상공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는 좀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뒤에 내용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공부하는 것도 있어요. 재화 용역일 때 만약에 재화라는 공급을 싸게 넘겼어요. 그걸 저가 공급이라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시가, 시장 가격이 즉 회계에선 공정가치라고 표현하는데 그 공정가치보다 낮게 공급하는 거래를 저가 공급이라고 표현한다. 저가 공급. 근데 아예 대가를 안 받은 건 무상공급이라고 표현해요. 공짜로 넘겼다, 무상공급. 공짜로 넘겼다, 무상공급. 그래서 재화의 저가 공급이 있고 재화의 무상공급이 있고 용역의 저가 공급이 있고 용역의 지금 무상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일 때 공급이냐 아니냐 이걸 잘 분석하셔야 돼요. 근데 재화라는 거래 자체는 모두 포착이 쉽다. 포착이 쉽다. 제가 눈에 다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저가 공급이건 무상 공급이건 다 공급이에요. 근데 용역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용역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목욕탕에 때밀이를 하러 갔는데 세신사분이 아버지 친구분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친구분. 그래서 아버지 친구분이 그래 잘 컸다. 성숙하게 컸구나. 그러면서 이제 공짜로 돌봤어. 공짜로. 거기서 원래 부가세를 과세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것도 용역이니까 원래 과세해야 되는 게 맞죠. 원래는 맞죠. 근데 그거를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아요? 그 용이 일어난지 목욕탕에서 일어난 행위를 마침 바로 옆 테이블에 때밀이를 봤더니 국세청장이에요. 국세청장. 하필 그날 국세청장이 목욕탕을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려고 봤더니 때밀이 돈 안 내셨죠. 부가세 내셔야죠. 이러지 않는 이상은 포착이 불가능한 포착이.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 냈잖아요. 라고 했을 때 국세청은 할 말 없다. 할 말 없다. 증거가 없다. 용역의 무상공급은 포착이 안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용역의 저가 공급은 원래는 10만 원만 받았어야 되는데 5만 원만 받을게. 5만 원 받을게. 그럼 5만 원의 현금이 거래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건 이제 포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에 해당돼요. 용역의 저가 공급은 공급에 해당되는데 용역의 무상 공급은 다시 한번 좀 둘로 나눌 거예요. 원칙은 포착이 안 된다. 따라서 공급으로 안 볼 거예요. 용역의 수입이 과세되지 않는 거랑 어떻게 보면 취지가 같죠 지금. 근데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 예외는 용역 중에 유일하게 무상 공급이더라도 과세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딱 하나니까 이걸 힘있게 보셔야겠죠. 예외 규정은 특수관계인한테 용역 중에서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있었다면 그것만큼은 용역의 공급으로 볼 거예요. 그것만큼은 용역의 공급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AND예요. 첫 번째, 용역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 용역. 그걸 누구한테 했냐면 특수관계인한테 했을 때.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 제공했다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예요. AND예요. AND. 그래서 아버지가 건물 한 채를 건물주예요. 간물주. 그래서 간물주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대학교 때 이제 20살 때 만난 동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방학 때 자기 집에 놀러 가세요. 논산이래, 논산. 그래서 방학 때 이제 심심하니까 놀러 갔죠. 근데 어떠한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두 채가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이런 약간 연결고리가 있던 휘황찬란한 건물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사는 갑다라고 했어요. 근데 1층에 소고기집이 있었어요. 근데 소고기집 사장님이 도련님 오셨네요 막 이러면서 90도 인사를 하시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저분은 뭐였지? 이러면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2층을 올라갔어요. 2층. 근데 2층에서 내려서 이제 집인갑다 하면데 집이 일단 엄청 컸어요. 한 거의 운동장이랬어. 운동장. 근데 어머니께 인사하는데 대학교 친구들 놀러 왔어요 막 이러면서 이따 뭐 저녁
뭐 소고기집에서 먹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저 방으로 갈게요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요. 저 방으로 갈게요 하는데 거기서 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3층으로 내렸는데 3층이 동생 방이었어요. 층이 동생 방이에요. 동생 방이 일단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래서 내 동생 인사시켜주고 또 한층 더 올라갔는데 둘째 방이에요. 둘째 방. 그 형이 철제여가지고 첫째 방이 5층이었어요. 5층으로 올라가는데 방이 한 층인데 기둥이 있는 거예요. 기둥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둥이.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죠. 너무 이렇게 호화스러운 집에 사는 게 일단 놀랐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소고기를 먹는데 막 20살 나이에 돈이 없잖아요. 근데 막 양주를 주고 그러더라, 양주. 그래서 처음으로 양주를 먹고 룰루랄 돌고 이제 층에 올라갔죠. 근데 이제 형은 침대에서 자고 저희는 이제 각 바닥에 이제 매트 같은 걸 줬는데 허허 벌판에 자려니까 굉장히 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야외에서 그냥 취침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영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친구가 3명이 있었는데 기둥이 3개였어요. 자연스럽게 기둥 옆으로 기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짠 것처럼 이렇게 기둥 옆에서 취침하고 있었어요. 기둥 옆에서 어떠한 침대를 가장한 것처럼. 아무튼 이런 건물주가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건물주인데 이 안에 이제 그냥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 근데 이제 아들이 공부를 안 해요. 이제 대학교를 보내도 예를 들어 A형은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사업을 하나 너가 해라. 아빠가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 밑에 사업해라. 라고 특수관계인, 이제 아들은 특수관계인이요. 나중에 특수관계 보면 자세히 볼 거예요. 가족은 일단 특수관계 가족. 친구는 특수관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법인과 임원관계, 이런 법인과 직원관계 있는 사람 다 특수관계인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상가를 공짜로 줘서 아들이 이제 뭐 이제 요즘 핫한 뭐 요즘 그것도 핫하죠. 토스트. 그래서 여기 학원 앞에도 생겼죠. 에그 모시기 생겼죠. 근데 거기보다 다른 데가 좀 더 맛있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토스트 토스트 사업을 차렸어요. 토스트 사업. 근데 이제 과세관청에 봤더니 토스트 사업하네 하고 이제 실사 조사를 나가봤는데 부동산 임대행을 지금 공짜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거, 과세. 워낙 우리나라는 부동산 임대에 민감한 것이고 이것까지 용역의 무상공고로 봐서 과세하지 않으면 너무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 그리고 이거는 실사 나가면 또 포착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 부동산 임대면 포착도 가능하다. 이거는 뭐 빼박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상가가 다 차져 있고 돈을 안 받고 통장 내역을 봐도 돈을 주고받은 행위가 없기 때문에 포착이 가능한 것이다. 특수관계인인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했을 땐 유일하게 용역의 무상공급도 과세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이거 힘있게 잘 보셔야 돼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을 보지 않는다. 원칙. 항상 원칙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용역에 공급하는 것을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지만 앞서 계속 배웠던 용역의 사례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권리를 공짜로 대여했다. 그거 용역의 공급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권리를 대여하는데 시가가 100만원짜리인데 50만원에 대여했다. 그건 과세하는 거예요. 용역의 저가 공급. 용역의 저가 공급.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저작권, 이제 아버지가 작곡가예요. 저작권이 있었는데 아들한테 그거를 양도했어요. 그냥 공짜로 양도했다. 근데 돈도 안 받고. 그거 과세된다 안 된다? 과세가 되는 것이죠. 재화의 무상공급이에요. 그거 재화의 무상공급. 그래서 과세된다. 이런 식으로 응용하실 줄 아셔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지금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자 밑줄을 빡 쳐놓을게요. 다만 용역의 무상공급에서 예외되는 게 딱 하나 있다. 사업자가 동그라미 1번이라고 적어두시고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했어야 돼요. 첫 번째 특수관계인에 제공하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용역 중에서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있어야 된다. 그때는 용역의 무상공급이더라도 공급으로 봐서 과세하겠다. 취지 과세 형평. 그래서 예를 들어 갑이란 자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친한 중마고우한테 부동산 임대용을 공짜로 제공했다. 그거 과세돼야 돼요. 안 된다요. 친구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에요.